안녕하세요. 오늘 구글의 터보컨트라는 기술 발표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정말 크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주님들이라면 오늘 하루 종일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충격이 정말 위기인지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시작인 건지 아마 명확한 관점을 갖게 되실 겁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주님들 오늘 아침에 주가 보고 정말 깜짝 놀라셨죠?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오늘 하루에만 삼성전자가 4.7% 넘게 빠졌고 SK하이닉스는 무려 6%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실제 숫자로 보니까 시장의 공포가 어느 정도였는지 확 와닿으실 텐데요. 아니 도대체 터보컨트가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래서 오늘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터보컨트가 뭔지, 그리고 왜 이 기술이 오히려 메모리 수요를 늘리는 아주 흥미로운 역설을 만드는지, 또 앞으로 반도체 경쟁의 판도는 어떻게 바뀔지 제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시장을 이렇게 공포에 떨게 만든 구글의 터보컨트, 대체 이게 어떤 기술일까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AI랑 대화를 나눌 때 AI는 대화 내용을 까먹지 않으려고 KB 캐시라는 일종의 임시 메모장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대화가 점점 길고 복잡해지면 이 메모장이 순식간에 꽉 차버려서 AI가 버벅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령한 메모리 병목 현상이라는 거예요. 터보컨트는요, 가로 이 임시 메모장에 저장된 데이터를 아주 작게 압축하는 기술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여행 가방에 옷을 그냥 막 쑤셔 넣는 게 아니라 압축팩을 써서 부피를 확 줄이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공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효율적이냐고요? 구글 발표에 따르면요, 메모리 사용량을 최소 6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엄청난 압축률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공간만 아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하드웨어로도 처리 속도가 최대 8배까지 빨라진다고 합니다. 효율이 높아지니까 속도까지 덤으로 잡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니, 메모리를 6배나 덜 쓴다고? 그럼 반도체 회사들은 이제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진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효율성의 역설이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이 화면이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시장은 메모리 6배 절약,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도 6배 감소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패닉에 빠진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르게 봅니다. 효율성이 좋아져서 비용이 줄면 AI 서비스가 대중화되고 결국 전체 시장 파이가 훨씬 커진다는 선순환 구조를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현상을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경제학 이론이 제본스의 역설입니다. 옛날에 증기기관 효율이 엄청 좋아졌을 때 사람들이 석탄을 아껴 쓴 게 아니라 오히려 증기기관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되면서 석탄 소비량이 폭증했던 사례가 대표적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기술이 좋아져서 뭔가를 하는 비용이 싸지면 사람들은 그걸 아껴 쓰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제본스의 역설이 AI와 반도체 시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적용될까요? 터보컨트가 어떻게 메모리 수요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 전체를 키우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메모리 비용 부담이 확 줄면 기업들은 뭘 할까요? 투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동안 비싸서 상상만 했던 일들을 현실로 만듭니다. 수백 페이지짜리 논문을 순식간에 요약하고 여러 AI 비서가 동시에 나만을 위해 일하는 세상이 열리는 거죠.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온디바이스 AI 성능도 폭발적으로 좋아질 거고요. 결국 AI 서비스 비용이 낮아지니까 사용자는 폭증하고 전체 데이터 처리량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삼성증권의 분석이 이 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지금 AI 기업들은 누가 더 싸게 만드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가? 이걸로 경쟁하고 있거든요. 이런 성능 경쟁이 계속되는 한 기술 효율화로 아낀 자원은 더 대단한 AI를 만드는 데 쓰이지 반도체 구매를 줄이는 데 쓰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경쟁의 핵심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터보콘트 같은 압축 기술 덕분에 얼마나 많이 저장하는가, 즉 용량의 중요성은 예전보다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에 압축된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풀고 처리하느냐, 바로 속도가 새로운 핵심 경쟁력이 되는 거죠. 이제 메모리 시장의 게임은 용량 경쟁에서 속도 경쟁으로 그 룰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속도 경쟁의 맨 앞줄에 있는 게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데이터를 훨씬 빠르게 전송하는 특수 메모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차세대 HBM4 시장을 잡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은 막대한 투자와 함께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해주는 턴키 솔루션을, SK하이닉스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고객 신뢰를 무기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투자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핵심,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주가 하락은 거대한 변화를 오해한 시장의 단기적인 공포 반응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둘째, 터보컨트는 반도체 산업의 위협이 아니라 AI 시장 전체를 키우는 기폭제라는 점. 셋째, 이런 소프트웨어의 혁신은 결국 하드웨어, 즉 반도체의 폭발적인 수요를 다시 한번 불러오는 슈퍼사이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경쟁의 중심에는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가장 잘하는 고성능, 고대역폭 메모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눈앞의 단기적인 공포에 흔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기술 혁신이 만들어낼 훨씬 더 큰 미래 시장을 보시겠습니까?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